텍스 368페이지 3번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이게 나오죠? 1년 이상 거주란 말이 나와요. 거주. 내가 그 집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거기서 보시면 이제 치약상 형편 그래요. 치약상. 이거 뭐냐? 학교를 어디로 갔다? 타 지역으로 진학을 해가지고 너무 멀어서 통학하기가 힘들다 그러니 너무 멀어서. 그럼 이사 가라는 얘기죠? 자, 근데 집 산 지 2년 안 됐어요? 하지만 뭘 했으면 거주를 1년에 했으면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근데 누구는 안 된다? 애들은 안 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된다. 누구 된다? 고등학생부터 된다. 그런데 고등학생부터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얘들은 아직 진학을 보통 고등학교 특목고 가면 고등학생보다 타지역 진학을 많이 하죠. 그게부터 해주겠다는 거. 1년 이상 거주하면. 그다음에 그러니까 애가 어디로 갔어? 학교를 어디 갔어? 횡성으로 갔어. 횡성으로. 왜? 한우 먹으러? 횡성에 가면 뭐가 있어? 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있어.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있죠. 진짜 밥 먹고 공부밖에 할 수 없는 애죠. 그럼 이사 가야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질병치료. 식구 중 한 명이 너무 아파서, 그죠? 자, 공기 맑고 물 맑은 데로 가야 돼. 어디로? 횡성으로 간 거야. 왜? 공기 맑은 데로 간 거죠. 이사 간 거죠. 자, 또 뭐 있어? 또 뭐? 이번엔 직장 발령이 났어. 어디로? 횡성으로. 그죠? 신성. 그죠? 다 뭐예요? 부득이한 경우죠.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되면 보유를 2년 못해서 뭘 하면 1년 이상 거주했으면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보유라고 하면 틀립니다. 이건 잘 보셔야 돼요. 보유 그럼 안 돼요. 이거 많이 나오죠. 보유 그럼 안 되고 거주.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거주. 그리고 어디로 이사 가야 돼? 타 지역으로 이사 가야 됩니다. 타 시군으로.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원주시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최소 타시군. 그러니까 동일 시군 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여기 기타에 또 뭐가 있냐면 학교폭력. 학교폭력 피해자가 전학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애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 그럼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갈 수 있죠? 그런 경우도 1년 거주하면 예외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 3번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 재정, 무리전, 치약, 근무, 상입형, 질병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그렇게 돼 있죠. 그 부득이한 사유가 오른쪽 참고에 나와 있어요. 그 1번에 보면 거기 나와 있죠? 초등, 중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외고, 직장 변경, 그 다음에 1년의 치료. 동그라미 4번에 학폭, 그죠? 학교폭력 예방에 관해서 뭐 저것저것 돼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결국 중요한 건 거주를 하셔야 되고, 보유가 아니고, 그리고 타 지역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가실 때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조정지역은 368페이지 나와 있죠? 밑에 박스에. 그죠? 그 조정지역이 서울시 전 지역, 부산대 거기 7개 지겠죠? 해운대, 연제구, 동대구, 남구 쭉 돼 있고, 경기도, 과천. 천시가 아니라 과천이죠, 과천. 그죠? 그리고 기타는 어디예요? 세종시. 그죠? 요 지역이 조정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얘는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 보유는 거주는 이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지금 이 얘기잖아요. 1세대, 1주택.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유.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세대 이거 예배받고, 요거 예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어요. 이는 뭐예요? 집이 2개인데 몇 개? 하나로 봐주겠다. 이런 특례입니다. 뭐 이건 뭐 잘 나오는 거 실무적으로 잘 봐셔야 되죠? 자, 집이 하나 있어. 이걸 뭐 일반주택 그러기도 하고 종전주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집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했다? 저걸 팔기 전에 또 새로 집을 하나 사서 새로. 그죠? 집이 몇 개가 된 거예요? 2개가 됐다는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뭘 팔면? 얘를 팔면. 자, 얘는 뭘 조심해야 되면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 순서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애들은 기간이 나와요. 언제까지 팔아라. 기간이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여러분 집이 하나 있는데 집을 또 샀어. 그리고 얘를 팔라고 보니 현재 몇 주택이에요? 2주택. 그런데 얘가 법적으로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조건이 뭐냐? 요 집을 사고 1년 이상 지난 1년 이상 경과한 후 얘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집 현재 있는데 아직 1년이 안 됐어. 그리고 얘를 사면 안 돼요. 그럼 혜택이 없어. 그죠? 그리고 얘를 이거 산 날로부터 몇 년 안에 팔면 3년 이내 팔면 그죠? 현재 몇 주택인데 2주택인데 이 조건을 갖추면 뭘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런 얘기죠. 이해가시죠?
뭐 집이 두 개는 이렇게 하나로 봐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조건이 잘 맞아야 돼요. 1년 지난 다음에 사고 난 날부터 3년 이내 월 팔아라. 원래 있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겠다. 자, 그러면 이러면 질문이 어떤가요? 이런 경우에 1년 지나 사고 이걸 3년 안에 팔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OX. 제가 아까 비과세는 뭐가 비과세가 있어요? 1세대 1주택이 비과세가 아니고, 그죠? 2년 보유. 자, 얘는 특례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얘를 팔면 2주택인데 몇 주택으로 본다고요?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1주택이네. 이 상태에서 비과세 됩니까? 아니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왜? 얘가 보유기간을 2년 채웠으면 비과세가 되지만 못 채웠으면 비과세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보통 뭐라고 하나? 비과세 규정을 뭐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한다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집이 두 개인 사람이. 왜냐면 이런 거잖아요. 얘가 집 샀어요. 1년 되자마자 얘를 샀어요. 그죠? 사자마자 바로 팔았어. 그럼 1주택은 맞죠? 근데 보유는 2년 못 했잖아요. 근데 비과세?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집이 하나인 사람도 2년 보유보다는 비과세 안 되는 판에 얘는 집이 2주택이잖아. 그죠?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주택으로 본다까지가 특례인 거죠. 그럼 더 가면 뭐라고 해야 돼? 비과세한다 그러면 안 되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뭐 비과세를 판정한다.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비과세 한다.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주택 특례 370페이지 나와요. 그죠? 4번에 1세대 1주택 특례라고 돼 있죠. 거기 보시면 안가를 1번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동그라미 1번에 국내 1주택 수요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지나고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시고 그 다른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이내 뭘 팔아라? 종전주택을 팔아라. 그럼 뭐 한다? 1세대 1주택으로 봐. 그 다음 뭐라 그래 있어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죠. 물론 이 집이 조정지역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유도 2년 해야 되지만 거주도 2년 해야 되겠죠. 물론 비과세 받으려면, 그죠? 그건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되고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걸 좀 조심해야 돼요. 자, 힘 세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얘가 이제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얘가 과천이에요. 과천에 집 있어요. 그죠? 근데 집을 하나 샀어요. 어디 걸? 세종시 걸 샀어요. 왜냐? 얘가 이거 사고 싶어 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과천에 중앙정부의 정부청사에 근무를 해요. 근데 정부청사가 세종시 이사를 갔어요. 그죠? 할 수 없이 어떻게 산 거야? 이사 가야 돼. 직장에 옮겼으니까 여기다 집을 산 거죠. 자, 이 케이스는 이걸 사고 나서 이런 케이스는 3년 안에 안 팔고 5년 이내 팔아도 됩니다. 5년. 왜? 이사 안 가잖아요. 이사 안 가니까 가라 이거야. 가서 대신 남들은 원래 3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너는 몇 년 안에? 5년 이내 팔아도 1주택으로 봐줄게. 거기다가 얘는 이 규정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기간이 이사 갔는데 과천 집 산 지 6개월 만에 정부청사 옮겨서 할 수 없이 난 집을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야, 넌 1년 안 지나고 샀으니까 너는 혜택을 못 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지방으로 안 내려가니까 내려가라고 혜택을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1년 경과 필요 없고 그냥 가서 사고 몇 년 안에만 5년 안에만 종전주택 팔면 얘는 뭐 해주겠다?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처음에 안 내려가서 많이 심각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공무원들 전부 다 출퇴근해가지고 그 출퇴근하는 비용이 1년에 막 90억, 100억 가게 되는데 그걸 다 정부에서 세금으로 다 충당해가지고 해주고 그랬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다 해줘야지. 걔네만 세금을 통해서 그걸 출퇴근 시켜주는 거 자기 돈으로 다녀야 되는 거 월급 받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세금 통해가지고 자기도 예산 짜니까 그 100억 가까이 들었다는 거죠. 아침에 출근하고 버스 운영해야 되니까 버스를 수십 대 운영했잖아요. 그거 출퇴근한다고. 그 웃긴 거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아, 안 그러면 그만둬야지. 멀어서 못 되면 그만둬야 되는 거지. 그거를 세금 들여서 야 이걸 니네 차 타고 내가 해줄 테니까 다녀. 이건 웃긴 거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는 안 해주잖아 그렇게. 세금 맨날 악착같이 걷어가는데.
굉장히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죠. 그런 게 한두 개입니까, 우리나라가.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은 이제 막 많이 내려갔죠. 지금 내려가도 집이 없어요. 이때 집 샀었다니까, 처음에. 이게 미분양 많았거든요, 처음에. 안 내려와가지고. 그때 집 놀았어요. 집값 엄청 올랐거든요. 미분양했던 게 지금 거기도 10m짜리 있어요. 거기 호수 공원 하나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공원, 그 뷰 좋은 데는 10m씩 한대요. 자, 어쨌든 요거는 그 얘기 외웠습니다. 예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거예요. 372페이지 3번 있죠. 맨 위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 그랬죠? 걔는 그 굵은 구시로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이 양되면 1주택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적용 안 하겠다. 그죠? 그입니다. 그 다음 상속이 나와요. 상속.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있는 거죠.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뭐가 됐다는 거야? 돌아가셔가지고 뭘 받았어? 상속을 받아 집이 2개 됐다. 뭘 팔아라? 둘째 뭘 팔아라? 얘를 팔아라. 잘 모르면 무조건 기존의 집을 파는 거예요. 일단 새로 산 걸 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무조건 2주택이에요. 항상 얘를 팔아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원래 집이 하나 있었어야 돼요. 있는데 상속을 받아서 집이 2개가 되면 뭘 팔아? 기존의 집을 팔면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거죠. 조심할 게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아무 때나 팔면 돼요. 상속 받자마자 팔아도 되고 일평생 아무 때나 팔아도 돼요. 대신 얘를 먼저 팔아야 돼요. 그래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실무는 좀 다릅니다. 실무는.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 목적상은 얘 팔면 된다라고 기억하면 되는데 이걸 듣고 쓸데없이 누구 주변에 이런 사람 이런 케이스 있다고 해서 가서 상담 같은 거 했다 큰일 납니다. 그럼 뭐래요? 그리고 얘가 2년 보유했어. 그럼 뭘 받아? 비과세.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이 실무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집이 하나면 상관없는데 2주택 이상이세요. 근데 그걸 자녀가 다 받았어. 그럼 자녀는 전부 다 상속받은 거죠. 각자 다. 그런데 그 혜택은 한 명만 봐요.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어요. 뭘 팔든 상관없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아버지가 집이 3채인데 자녀가 3명이야. 하나씩 상속해줬어. 그럼 다 상속받은 주택이죠. 이 경우에 이 혜택을 보는 건 셋 중에 한 명만 혜택이고 나머지 둘은 뭘 팔든 2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 가서 얘기해줘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냥 수업 목적상 거기까지는 안 나와요. 뭐만 기억하면 돼. 기간 제한 없이 뭘 팔아라? 얘를 팔면 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우리 길게 나왔잖아요. 설명이. 그죠? 읽을 거 없어요. 그냥 이거 기억하시면 돼. 이거 기간 제한 없고 뭘 팔아라? 일반 주택 팔아라. 우리 교재 얘기는 그거예요. 이 상속을 받았는데 나 혼자 단독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뭘 받아? 공동상속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집 하나를 공동상속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아버님 집이 하나가 있는 거 명의가.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엄마하고 아들하고 자식 둘 이렇게 해서 3명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예요? 각자 집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자기 명의로. 근데 이게 상속받았어. 그럼 공동소유잖아요. 아까 우리 공동소유는 각각 뭐라 그랬죠? 1주택 그랬죠? 근데 공동상속은 아닙니다. 이때는 3명 다 각각이 아니라 이 중에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주택으로 봅니다. 보통 어머니가 이제 50% 지분 가지면 2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누구 주택으로 봐? 갑의 주택으로 보겠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면 을하고 병은 이 명의가 공동으로 돼 있지만 얘는 몇 주택자야? 1주택자예요. 그럼 갑만 2주택이 된 거죠? 2주택. 하지만 갑도 2주택은 뭘 받은 거야? 공동 상속받은 주택이죠. 그럼 얘도 뭘 팔면 돼? 얘를 팔면 뭘로 봐? 1세대 1주택으로 보죠. 그 얘기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상속은 단독 상속을 받든 공동 상속 받든 결국 상속받은 주택이니까 뭘 팔면 기존의 집을 먼저 팔면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번에 이거 개정된 게 일부 있는데 거기까지는 시험에 언급이 안 될 것 같아서 그죠? 그냥 보시고. 자, 그래서 그 얘기니까 잘 늘어났으니까 보지 마시고. 자, 오른쪽 373페이지 3번. 직계존속 동거분양이라고 되어 있죠. 직계존속 동거분양. 자, 여기 부모님이 집이 하나 있고요. 자식이 집이 하나 있어요. 자녀가. 그죠?
자, 이 사람 따로 살다가 뭐 했다는 거? 동거봉양이 뭐예요? 동거봉양. 그죠? 누가 누구를 모셔? 자식이 부모를 모신다는 의미거든, 이게. 물론 지금은 전혀 다른 얘기지만.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부모님 모시라고 장려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머님이 집 있고, 부모님 집 있고, 자식이 집이 따로 살다 합가한 거죠. 뭐라고?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했다. 그럼 이거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왜? 부모님 모시려고 합가한 거잖아. 그러니까 혜택을 주겠다는 거야. 그럼 얘도 그러면 팔란 얘기인데, 자, 얘는요, 어느 집을 먼저 팔아야 되느냐? 자, 얘는 아무거나 먼저 팔면 됩니다. 왜냐면 기존에 얘 말고 다른 애들은 기존에 있던 집을 팔아야겠죠. 근데 기존의 집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본인 앞으로 집이 두 개인 거예요.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또 산 거죠. 그러면 원래 먼저 산 집을 팔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는 2주택 맞죠? 근데 집이 각각 1주택이잖아요. 한 명씩이잖아. 그죠? 근데 합가했을 뿐이죠. 같은 세대원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는 어느 집을 먼저 팔아라 지정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부모 집을 무조건 먼저 팔아야 된다라고 지정이 돼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부모 집은 40평짜리고 여기는 18평짜리 임대아파트인데 여기 와이프하고 애들 둘하고 넷이 살고 있고요. 여기는 부모님 둘이 사시는데 이걸 팔아야 혜택을 준다는 얘기는 학가를 어디로 하는 얘기야? 요리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4명 사는데 18평 여기 2명이 가시라는 얘기잖아. 흥분의 가족처럼 이왕 사는 거 알콩달콩 살아라 그런 얘기죠. 말이 안 되잖아. 어느 집으로 학가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법으로 규정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다? 아무거나 먼저. 자, 얘가 원래 5년 이내 팔면 돼. 그럼 언제? 5년 이내 팔면 돼. 5년 이내 아무거나.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 얘가 아직 시행령이 확실히 적용 안 됐어요. 근데 개정은 되긴 될 거예요. 이게 10년으로. 그죠? 이게 바뀌는 거거든. 10년으로. 그러니까 이건 길게 주는 거예요. 왜? 동거봉양을 장려하기 위해서 니는 몇 년 안에 5년이 아니라 10년 안에 팔아도 뭐 아무거나 먼저 팔면 뭐 해주겠다.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때 부모님은 동거봉양이기 때문에 연세가 둘 중에 한 분이라도 최소한 만으로 60세 이상이셔야 됩니다. 지금 60세면 뭐 하는 나이야? 동네 가서 청년회장 할 나이입니다. 청년회장. 이장은 안 되고. 제가 말했죠. 저희 시골에 청년회장이 우리 선배님이 뭐 60 됐다니까, 진짜로. 이장은 최소 70은 돼야 이장이에요. 60이 이장한다고 나오면 동네 형들은 욕먹어요. 어린 것이 벌써부터 권력에 눈이 얻어가지고 이장 나온다고 해가지고 권력에 눈이 없다고 욕먹죠. 70 먹은 이장이 노인정을 가면 너 심부름하러 왔냐? 형들이 그러죠. 왜? 노인정 못 갑니다. 70은. 한 80 돼야 가서 좀 앉아 계시고 그 중간에서 바둑 두고 좀 누워있으려면 80대 중반은 되셔야 좀 가서 이렇게 하는 거지. 70은 문간방에 바람 들어오는 데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죠? 왜? 그래서 연령대가. 그럼 얘는 그러면 이 60세 의미는 그 육체적 나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뭐겠어? 퇴직하잖아. 이때는 보통 정년퇴직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년퇴직에서 부모가 이제 혼자 직업이 없으니까 이 60세 이상일 때는 뭐 해주겠다. 동거봉양 하게 되면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지. 실질적으로 60세는 요즘 60세는 노인도 아닙니다. 60세는 뭐 청년 펄펄 나르시는 나이인데,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몇 년? 5년인데 몇 년으로? 10년. 전입신고 여기, 그러니까 학가한 날이죠? 학가한 날은 언제야? 전입신고한 날로부터란 뜻입니다. 자,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3번에 1주택 보유하고 1세대에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로부터 몇 년? 10년이라 일단 주세요. 10년으로 고쳐주세요. 10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은 뭔다? 1주택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돼 있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을 하고 집을 하나 샀어요. 그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났더니 여자가 집에 하나 있는 거예요. 와이프가.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어이없죠? 남편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무시한 거잖아. 여자가 남편을 결혼할 때부터 뭘 무시한 거예요. 혹시 얘가 집 못 살까봐 혹시나 해가지고 여자가 몰래 집을 사온 거예요. 그럼 이 남자 얼마나 자존심상해요. 나를 뭘로 보고 나 같으면 짜증나가지고 너 뭐 하는 거냐? 됐어. 이렇게 했겠지. 이 사람 저 같진 않은가 봐요. 마음이 넓은가 봐. 그래서 그냥 에휴 그냥 내 팔자리나 그냥 이해하란다 하고 마음을 곱게 쓰니까 집이 2개가 된 거야. 그죠? 집이 2개 된 거죠. 자, 여자가 집 있다는 얘기는요. 이 여자가 백조예요. 백조인데 집이 있다는 얘기는 처갓집이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자가 처갓집이 부자가 아닌데 집을 사왔다는 얘기는 커리어 우먼이라는 얘기죠.
그죠? 아니면 돌싱입니다. 돌싱이에요. 그죠? 올 때 위자료를 받아온 거야. 그걸 가지고 시집을 온 거죠. 다시 온 거죠. 재혼한 거죠. 그죠? 어쨌든 여자가 집 있는 걸 준 거죠. 자, 마음을 넣게 해서 집이 2개 돼. 근데 문제는 2개가 된 거지. 자, 이것도 투기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혜택을 주는 거야. 똑같아요. 5년 이내. 얘도 마찬가지죠. 어느 집으로 합갈지 모르죠. 그러니까 뭐야? 5년 이내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 이거는 원래 둘 다 5년 했다. 얘만 바뀐 거고 얘는 그냥 5년이에요. 그죠? 5년. 얘는 언제? 동거날 아니고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5년. 그죠?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죠? 이렇게 된 거죠. 보통 집을 하나만 사죠. 김국준이도 보세요. 이번에 뭐 저기 강수지랑 결혼한다는데 5월달에 한다는데. 그죠? 집 샀죠. 그러려 뭐. 뉴스 안 나와. 그 시험에 안 나오니까 외울 건 없어요. 뭐 설마 김국진이 누구랑 결혼할까요? 뭐 이런 거 내진 않으니까. 그죠? 강수지? 뭐 이렇게. 5월달에 한다고 발표 났잖아요. 그죠? 잘 됐죠, 뭐. 김국진은 혼자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 옛날 그 와이프는 걔는 뭐, 이렇게 뭐 치과 의사하고 결혼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얘는 오래됐죠. 혼자 된지 오래돼. 한 20년 가까이 혼자 살았으니까. 결혼 얼마 안 살았죠. 결혼하고. 바로, 1, 2년 살 때 이혼했어요, 바로. 근데 김국진의 성격이 막 이렇게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걔도 성격 깔깔할 거예요. 딱 봐도 그렇게 생겼잖아.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막 두리뭉실한 성격은 아니에요. 걔도. 성격이 좀 끌질하죠. 근데 강수지가 워낙에 또 뭐, 얘가 저기 하니까. 잘 됐지. 뭐 둘 다 돌싱이니까. 그죠? 잘 살겠죠. 김국진 옛날에 인기 대단했습니다. 아우, 지금 뭐 걔만큼 인기 있는 사람이 없었죠. 얼마나 빵도 나왔잖아. 국진이 빵. 맞아요. 그죠? 그 빵도 엄청 빵. 버렸어요. 빵. 초등학교? 네. 스티커만 보고. 아, 초등학교라고 이게 이상하네. 아, 그렇군요. 네. 아, 김국진이가 뱀띠거든요. 65년생이에요. 걔가 65년. 쉬운 내신에 올해. 쉬운 내. 그죠? 많이 먹었죠. 그죠?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죠? 언제적 김국진입니까? 뭐, 한참 됐죠. 자, 4번 혼인. 그죠? 혼인한다. 자,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됐어요? 1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이내 어느 거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2번은 지금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은 이런 거예요. 일반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과 일정 요건을 갖춘 문화재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랬을 때 둘 다 뭘 팔아라는 얘기야? 이거 팔아라는 얘기. 기존의 일반 주택 팔아라는 얘기. 얘네 팔지 말고. 그럼 뭘로 봐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자, 얘는 기간 제한 없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요 얘기들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농어촌 주택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보면 조건이 엄청 많이 나와 있죠. 375페이지. 뭐 기농주택, 이농주택 해가지고 많아요. 근데 이거는 볼 필요 없어요. 얘는 잘 나오지도 않지만 만약에 나오면 뭐만 기억하면 돼? 뭘 팔면 돼? 일반 주택. 몇 년 안에? 기간 상관없이 아무 때나 팔면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자,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뒤에 이제 7번 수도권 밖에 실수요 목적 2주택 납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 7번 규정은 여기만 있는 거예요. 수도권에 집이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뭐였다? 실수요 목적으로 수도권 밖에 있는 집을 샀다는 얘기죠. 그죠? 그 집이 몇 개가 됐어? 2개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뭘 팔아라? 이거 팔아는 얘기죠. 그죠? 그 얘는 실수요 목적으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몇 년 안에 팔면 되냐면 3년 이내에 팔면 돼요. 근데 아까 일시적 2주택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걔는 이거 사고 1년 지난 다음에 사고 그리고 3년 안에 팔아야 되죠. 얘는 그런 거 없고요. 1년 그런 거 없고 실수요 목적이니까 바로 가서 사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걸 바로 파는 게 아니라 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가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팔으면 뭐 주겠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건 좀 차이점이 뭐다? 수도권에 있는 집이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수도권에 지방이 미분양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이름한 거죠.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집을 사줘야 지방에 아파트도 팔리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수도권에 투자 안 하면 지방은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원주에 여기 분양권 전매하고 아파트 막 했었죠. 이거 원주 사람들 사가지고 우린 택도 없는 얘기예요. 여기 아마 아파트 거의 대부분 다 수도권 사람, 서울 경기 사람 이 사람이 다 산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가 팔리는 거지. 원주시에서 시민들이 다 사가지고 저 미분양입니다. 그럼 다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투기죠, 투기. 그죠? 투기긴 한데 결국 걔네가 투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부에서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그때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많으니까 혜택을 준 거예요. 니네 가서 사면 내가 혜택을 줄게. 가서 사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도권 사람들은 땅을 투기할 때도 이게 땅 사는데요. 이 땅을 안 봐요. 제가 옛날 중개업 하는 땅을 안 보고 뭘 하냐면 지적도만 봐요. 그래도 어떻게 봐? 땅 모양하고 도로 접했는데 이것만 딱 봐요. 근데 땅이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도로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맹지 아니잖아요. 그냥 이게 사, 그냥. 땅 안 보시니까 뭘 보냐, 여기 받지 않냐고. 그리고 그냥 사고 계약하고 가버려요. 등기치 그냥 가. 바로 와서 등기하고 가. 왜? 또 못 내려온대. 어차피 사러 온 거예요. 왜? 이 지역 주변에 언젠가 개발될 건 아는 거예요. 사놓고 묻어두는 거예요, 그냥. 이걸 팔겠다는 의도가 없어. 그냥 가두는 거예요. 5년, 10년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개발돼요, 결국. 그럼 보상을 얘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얘네들. 돈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그 투자할 때 이렇게 그 멈칫멈칫한 게 충청도 사람들이에요. 제가 충청도인데 제가 중개업할 때 그 옛날에 한참 막 붐일 때 서해안 쪽에 땅값이 엄청 많이 올랐었어요. 해안 그 당진 이쪽으로. 그때 변두리거든요. 근데 그때 땅값이 평당 한 40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아는 저기들한테 40에 사라 이렇게 하니까 뭐라 하더라. 어우 너무 비싸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요 바닥에 발바닥이나 무릎에 와서 땅을 사요. 그러면 충청도 사람들은요 허리에 들어가요. 일단 다 보고 간 보고 그리고 허리에 사서 어깨에 팔라고 그래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있잖아. 누가? 충청도. 언제 사줘? 허리에 가면 언제든지 허리에 오면 사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냥 싹 팔고 나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사요. 허리에서. 어깨에 팔라니까 아무도 안 사요. 당진 땅값이 그래서 외국마을 이런 데 가요. 몇백만 원씩에 평당. 지금. 엄청 뛰었죠. 한 10배 가까이 뛰었으니까. 근데 소용없다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고 아니래. 저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묶이면 어떻게 막 그런 걱정하는 거야. 맞죠. 그게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씩 투자하면 묶이면 땅은 진짜 안 좋은 게 그거예요. 묶였다면 완전 죽는 거예요. 묶이면. 풀리면 한 방에 몇 배 가는데 잘못해 묶였다는 팔리지도 않고 죽는 거죠. 특히 융자받아 했다. 그냥 쓰러지는 거야. 아유, 제가 옛날에 저도 그런 케이스 있죠. 진짜 그런 케이스. 제가 그 심정을 누구나 잘 알아요. 아, 진짜. 이자만 10몇 년 냈네요. 10몇 년. 땅 팔리지도 않고. 그 이자 모았으면 집,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 샀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번 묶이면 그런 거예요. 근데 풀리면, 탄력받으면 그냥 잠깐 사이에 2배, 3배가 되니까 그게 투기죠, 투기. 땅을 하긴 해야 돼, 땅을. 그래야 왜? 걔가 등치가 크잖아. 뭐, 그치? 콩 10바퀴 굴러가지고 호박 한 바퀴 굴르면 그게 끝나는 거야. 그래서 등치가 한 바퀴 휙 굴르면 막 2배 막. 맞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임야 좋은 거예요. 임야 같은 거 한번 거래하면 다 그게 된다는 거예요. 걔는 막 몇만 평씩 가잖아요. 그럼 막 그 순간적으로 할 때 막 평당 1,000원 뛰기 한다고 그래봐요. 이거 팔아주면 평당 1,000원씩 준다. 그럼 5만 평이면 1,000원이 장난 아닌 거예요. 그죠? 뭐 그러니까 살벌한 거죠. 등치 크니까. 근데 매매가 잘 안 되지. 워낙 크니까. 되기만 하면 한 방에 매덕도 받고 하는 거죠. 저는 중개업이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중개업이. 그게 탄력받아 자리 잡으면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너무 세상 편하잖아요. 같이 신경 쓸 것도 없고, 누가 나한테 출퇴근한다고 신경 쓰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땅 보러 간다 놀러 가도 차 타고 땅 보러 간다 차 타러 갔다 오고, 너무 편해요. 타치는 안 하니까. 돈만 벌리면. 그게 돈이 안 벌리면 죽는 거지, 이제 막. 그 경상비에다가 막 먹고 하는데 돈 엄청 들어가니까. 근데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진짜 좋은 직업이에요. 어디 가서 여러분 그런 월급쟁이 못 해요. 왜? 한 달 내내 눈치 보고 200, 300 벌어. 그건 하루 두 쪽 나도 못 하는 거야. 중개업은 하면 한건만 하면 몇천도 벌고 매덕도 받는데 그 200, 300 받고 하라고 하면 죽어도 못 하는 거예요. 한번 거기 맞들리면. 근데 자리만 잡으면 괜찮거든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노력.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중개업 하면 이제 막 요새 분위기도 안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직업이든 자격증 따놓고 가만히 앉으면 돈 버는 직업은 없어요. 그죠? 한 번 더 변호사가 되잖아요. 그럼 힘들게 해서 사시부터 변호사 됐잖아요. 걔들 다 굶어 죽어요, 변호사들.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그것들이 하다 나니까 중개업 한다고 복덕방을 하는 거야, 걔들이. 왜? 못 벌어먹거든요. 누가 변호사한테 와가지고 걔들한테 가요. 이제 자격증들한테 가요? 안 가지. 경험인들 많은데 가봤자 걔들한테. 그럼 걔들 굶어 죽는 거야. 그럼 걔들이 공장 단지가 가가지고요. 명함 돌린다니까요. 죽으라고 공부해가 사시 붙어가지고 명함 돌리고 앉았어, 변호사가. 우리보다 못해요. 중개업보다 못하는 걔들은. 그러니까 먹고 살라고 그걸 하는 거 중개업한다고 해서 지금 막 소송 걸리고 그랬잖아요. 1심 판결은 뭐 변호사가 하면 안 된다라고 판결 났지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자기가.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오는 손님만 기다리면 굶어 죽죠.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하고 광고도 좀 하고 그다음에 준비도 많이 하고 왔는데 손님 왔는데 막 엄청 사이가 브리핑 자료 만들어가지고 탁 보면서 그걸 넘겨가면서 착착착 설명하고 이래야지. 앉아가지고 말로만 막 해가면서 뭐 물어보면 버벅거리 쌓고 뭐 잠깐만 기다리라기 쌓고 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이러고 앉았으니 벌써 딱 나오면 벌써 타닥 나와야 돼요. 언제 무슨 아파트 그러면 얘는 뭐가 어쩌고 뭐 전철 얼마이고 교통이 어떻고 학교는 어떻고 얘는 뭐고 몇 동 몇 톤 향이 어디고 뭐가 다 나와야 되는 거야. 줄줄줄. 그 정도는 기본이죠. 그것도 브리핑 자료 만들어서 하면 더 좋죠. 그 파일 만들어가지고 착착착 넘기면서 설명 쫙 해주고 아니면 저거 만들어서 파워포인트로 딱 눌러가면서 하면 그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공부도 많이 하고 세법 공부도 많이 하고 토지하려면 공법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죠? 행위제한 같은 거 달달달 깨고 여기다가 내가 땅 사가지고 이 땅 사는데 여기다가 내가 콩나물 공장 하고 싶은데 여기다 콩나물 공장 하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 이러면 내가 공부를 해서 이건 됩니다. 이 땅은 안 되는데 이 땅 사시면 콩나물 공장 만들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근데 최소한 바닥이 여기가 40평은 나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했어. 그때 뭐라는 거야? 여기 있어요. 여기 100평짜리 땅 있네요. 100평짜리. 했죠. 근데 이게 뭐야 이게? 관리지역이에요. 자연녹지야 자연녹지. 돼 안 돼? 안 되죠. 왜? 건폐율 20이잖아요. 자연녹지는. 100평 20평밖에 안 나오잖아. 그럼 몇 평 해야 돼? 200평을 해야지. 이런 기본 아니에요. 200평 사면 안 돼요. 왜? 20 안 나와요. 대한민국에 건폐율 20 법대에 있는 건데 그대로 하는 데는 없어요. 해당 시군의 조례로 가면 여기서 다 여기보다 작아요. 19점 얼마 이렇게 돼 있지 20 이렇게 된 대한민국이 없어요. 그럼 얘는 40 안 나와. 그죠? 여기가 도로가 3m야. 그럼 어떻게 돼? 또 밀려야 돼요. 한쪽에 대지 한쪽만 있으면 1m 밀려야 되고 양쪽에서 50cm 밀려. 그 여기는 대지 면적에서 제외돼요. 그럼 얘는 또 빠져. 그럼 나머지 가지고 또 20을 따져야 돼. 이게 아는 얘기잖아요. 알아야지 이거를. 그리고 왔을 때 설명을 탁탁탁 해서 중계 이렇게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몰라. 200평 해줬는데 나중에 도로가 3m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오라? 3m네? 그때 가면 다 돈으로 떼어야 된다니까. 그런 노력은 안 하면서 그냥 앉아서 뭘 하겠다 이거는 참 웃긴 거죠. 그러면서 중개업하면 뭐 해도 소용없다는 자격증 따는 소용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다 노력하면 되는 거야. 세상에 날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죽으라고 노력해야지 하다못해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뭘 해도. 여러분 하다못해 고수업을 치고 옛날에 카드 같은 거 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배 중에 진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쪽으로 나 타짜. 내가 그 형이 나하고 1년 선배인데 내가 알아요. 잘 알아요. 그거 하려고 연습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그걸 하겠다고 그 타짜가 되겠다고 화도장 들고 얼마나 여기 손이 막 저기 됐어요. 하루 종일 연습하는 거야. 매일같이. 하다못해 그것도 뭐 하나 세상에 그런 되는 거 없어.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이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노력을 하고 나서 돼야 되는 거지. 가만히 앉아 수업만 듣는다고 되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천재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천재는 아니거든요. 그죠? 노력을 엄청 해야 돼. 그래도 잃어버려요. 될 수는 있어요. 그죠? 꾸준하면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7번에 그런 얘기다. 이렇게 하면 돼요. 거기까지 하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자, 국외자산 나중에 보시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진도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책 금방 뛰죠. 그러니까 3월 강의가 3, 4월 강의가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1월 강의 때 안 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데 안 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처음이라 안 한 거고 그러니까 3, 4월 강의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는 3, 4월 강의를 듣는 게 이제 맞죠. 1월 강의 듣고 3, 4월 강의를 안 들어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죠? 왜? 빼는 것도 있고 중간에 또 그런 것도 중요한 거 있는데 그걸 안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3, 4월 강의를 많이 들으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3월 강의가 중요하죠. 3, 4월 강의. 그죠? 자, 여기 지난번에 양도세 안 했었죠. 몇 개만 풀겠습니다. 많이 안 풀고. 근데 이게 지금 진도가 다 못 푸는 이유가 여러분이 공부가 아직 다 안 돼 있어요. 제가 전 내용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 지문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184페이지. 지난번에 하나도 안 했죠? 오늘 6문제가 7문제? 그 정도 풀겠습니다. 184페이지 2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그죠? 자, 1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맞죠? 네.
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 여기서 양도소득 맞죠? 네. 지상권 맞고 4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행정관적으로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과세를 하지 않죠. 왜? 영업권은 뭐가 중요하다 했어요? 함께. 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했을 때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권 단독 양도는 아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나오면. 그죠? 5번은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그러니까 골프 회원권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 회원권은 없지만 내가 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함으로 그죠? 그 골프장을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면 뭔다? 회원권이 없어도 그 주식 팔면 과세를 하겠다. 이 과세 대상은 작년에 시험 나고요. 전전년도 2년 전에. 그러니까 연장 2년 아니고 2년 가면 2번이나 나왔어요.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어. 근데 시험에 정답이 뭐였냐면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있죠. 요게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죠. 걔가 정답이었어요. 그 전전년도 정답도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그러니까 이 과세 대상이 나왔다는 얘기는 맞으라고 되는 겁니다. 대놓고.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혹시나 문제 어렵게 냈다가 이런 빵점 맞을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이거는 맞겠자고 낸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맞추지 못하더라고. 근데도 작년에도 그게 나왔는데 진짜 주워먹기 문제입니다. 그런 건. 그치? 왜? 강조할 때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라 등기를 해야 되고 그죠? 또 하나 강조한 게 뭐예요? 영업권은 함께 양도는 이것도 정답 기출문제 나온 거거든요. 정답으로 4번이. 그죠? 자, 일단 보시고 오른쪽 3번 소득세법상 자산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틀린 것은 그죠? 뭐 기억 잘 안 나시지만 1번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됐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로 당해 자산의 소유권에 환원되는 경우는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법원의 확정 판결일 아니고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을한테 아파트를 넘겼는데 얘가 소송이 걸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1999년에 사가지고 2018년 1월에 팔았는데 얘가 소송을 했는데 무효 판결 났어요. 뭐라고? 2018년 8월 달에 이 계약은 원인 무효라고 판결 났다는 얘기죠. 자, 그럼 계약이 무효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원위치 해야 되죠? 환원이라고 그래요. 이건 양도가 아닌데 그 환원된 땅을 얘가 다시 2020년에 팔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다? 1999년이라는 거죠. 왜? 이건 법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뭐래요? 법원의 확정 판결일을 취득일로 본다. 땡, 틀렸고요. 뭐라고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그죠?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답 1번이었어요. 그치? 이게 다 기출문제예요. 이것도 나왔던 거죠. 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아니라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그죠? 자, 2번은 제가 뭐라 했어요? 장기 할부나 수용난 뭐 중요하다? 중빠른 날. 장기하고 뭐고요? 수용은 뭐가 나와야 돼? 중빠른 날. 중빠른 날 나왔잖아. 3번은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는 얘기는 등기가 빠르다는 얘기죠? 네. 그럼 언제야? 등기신 날이고. 네. 4번은 무허가는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사용검사를 못 받고 중고검사 못 받으니까 사용을 할 거 아니냐. 그죠? 항상 무허가는 언제다? 사실상 생일이고. 대금청산일이 일반적으로 원칙인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뭘로가 등기신날로 가겠죠. 그죠? 그리고 답은 1번입니다. 자, 밑에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금액이 된다.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면 뭐가 된다? 양도소득 금액이 아니라 양도차익이죠. 차익. 순서 외우라 했잖아. 지금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그죠? 틀렸죠? 자, 2번 미등기 부동산 양도하면 양도차익과 양도소득 금액과 과세표준이 동일하다. 어렵죠?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나오고 여기서 장기부요 특별공제하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기본공제해주면 과표예요. 이렇게 돼 있죠. 자, 미등기 양도하면 아까 미등기 양도 뭐가 안 된다? 장기부여 특별공제 안 되고 기본공제도 안 됩니다.
결국 미등기양되면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이 같죠. 그잖아요. 얘가 1억이야. 그럼 얘 공제 안 되니까 얘도 1억이죠. 얘 공제 안 되니까 얘도 1억이잖아. 똑같지. 그죠? 이 얘기잖아.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번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의 과세표준이 동일하다. 맞죠? 그 순서 외워야 된다니까. 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하나여 적용한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아니고요. 입주권이죠. 토지 건물 그리고 뭐?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입주권. 4번은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 항목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이다. 틀렸죠? 네.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 항목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고 과세표준 계산 시 마지막 공제는 기본공제입니다. 얘는 지금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니까 뭐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래야죠. 이번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 자산별로 각각 아니고 소득별로 그래야 돼. 소득별. 토건, 무기, 묵구, 주식 따로 가고 파생상품 따로 각각 연 250. 자산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자산별이고요. 얘는 뭐라고 한다? 소득별 공제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 지금 문제 못 맞추는 거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추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이 지문 읽고 얘를 맞았어. 그게 이상한 거야. 왜? 공부를 안 했잖아. 공부를 그만큼 안 했는데 맞추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정상인 거죠. 그래서 얼떨결에 맞추는 거죠. 근데 그것도 실력이에요. 자, 7번. 소득세법상 이거 좀 상식적으로 맞춰보세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주택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실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산정을 한 경우 양도소득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주택의 취득 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 지급액. 상식적으로 풀어봐봐. 상식적으로. 이게 1번이 뭔 얘기예요? 내가 집 살 때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받은 이자를 냈다는 거야. 그럼 나중에 집 팔 때 은행 이자 낸 거 빼줍니까?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답이 1번이에요. 이게 골 때리는 게 기출문제라는 거죠. 이게 기출문제. 근데 이게 공부를 좀 하시면 요 이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필요 경비에 포함되는 이자 제가 할 때 뭐 당사자 약정에서 처음부터 이자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걔는 포함이 된다. 이런 게 있고. 근데 얘는 대출금 이자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빼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 그죠? 답이 1번이었어요. 2번은 뭐 국민주택 채권 매각 차선이 뭐냐면 아까 제가 국민주택 채권 있잖아요. 그게 자동차 등록하거나 부동산 이전 등기할 때 사는 거거든. 일종채권. 근데 바로 환매하거든요. 바로 환매. 도로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왜? 갖고 있으면 만기 때까지 가야 되니까. 그럼 손해보고 팔았잖아요. 그래도 원래 상금액 다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매각 자산도 병비로. 그죠? 그리고 3번은 양도전 주택의 이용 편의를 위한 방 확장 공사 비용. 그러니까 베란다 확장 공사라든가 그리고 리모델링해서 가치가 증가됐다. 이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다음에 양도세 과표 신고서 작성 비용도 당연히 인정해주고요. 그다음에 중개수수료 당연히 들어가죠. 그죠? 정답이 1번입니다. 1번. 자, 오른쪽 10번 보겠습니다. 중개수수료가 여러분 생각할 때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중개수수료 지금 받는 게. 뉴스에서 어떤 기자, 또라이 기자 하나가 인터넷 뉴스에 올렸어요. 중개수수료 때문에 중개업자가 중개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가지고 청와대에다가 사람들이 중개수 비싸다고 청원을 올렸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여했대. 딱 보니까 2달 동안 4천 몇 명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청원을. 근데 마치 몇십만 명 한 것처럼 막 올린 거야. 그때 봤더니 4천 몇 명이야. 한 달 동안. 그다음에 중개업자가 중개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까? 아니요. 말도 안 되죠. 그 중개업자가 중개할 때 계약서만 딸랑 써주고 돈 받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 계약서 하나 쓰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현업해보면 알아요. 항상 문제가 뭐냐면 그런 기자가 글을 쓰려면 지가 부동산 중개업소가 한 달 동안 일을 해봐야 돼요. 그럼 그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지금 이제 돈 많다고 하는 분들도 자기들이 가가지고 직접 중개사 한번 일을 해보고 아니면 중개업자 없이 본인이 집을 사고 팔아봐야 돼요. 그럼 그 돈 비싸다는 얘기 안 합니다. 한 것도 안 하고 자기는 날로 해서
여러분 집 하나 팔려면 중개업자가 집을 몇십 개를 보여줍니다. 차비 들어 왔다 갔다. 그리고 그런 거 계약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끝이에요. 그죠? 만약에 그게 비싸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거 우리가 집 하나 보여주는 거잖아. 그럼 우리도 일이잖아요. 그럼 건당 돈 받으면 돼요. 집 하나 볼 때마다 5만 원. 그럼 돼요. 왜? 그것도 우리 일이잖아. 그럼 더 죽는 거야.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중개수료 요청해하고 뭐하고 작업하고 전화하고 다 해가지고 그때 계약서 딱 쓰는 건데 지네 와서 계약서 쓰면 돼. 그러니까 돈 주니까 이거 아까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현업을 1년이에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 비용이 들어가잖아. 여러분 짜장면집 봐봐요. 짜장면 치킨집 봐봐. 뭐 인건비 조금 올랐는데 오르긴 뭘 올라. 올랐는데 막 올리잖아요. 뭐만 조금 올라가잖아. 중개업자는 뭐 일 죽으라 하고 다 하고 맨날 똑같은데 그게 언제적 건데요. 지금 그 수수료가 법 생긴 지가. 갑자기 이거 보니까 울컥해가지고 열받네. 그죠? 알지도 못하면서, 그죠? 완전 탁상문연하는 인간들이 아주 그냥, 그죠? 택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것이 와서 뭐 무슨 산악금 올리고 말이야. 택시기사를 해봐야 하는 거지. 자, 10번 보겠습니다. 장기부의 특별공제라는 설명을 틀린 거 그랬죠? 1번. 법령에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의 공제율이 적용되죠. 원래는 3% 공제인데 1주택자는 몇 프로까지? 80%까지 분배받을 수 있다. 2번. 법령에 정하는 비삼용 토지의 경우도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비삼용 토지 되고요. 3번.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얘가 정답이에요. 지금 틀린 거 그런 거죠?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에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 미등기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등기는 원래 안 돼요. 근데 이 경우는 예외예요. 아까 제가 잠깐 그 미등기는 원래 장기 보유를 받을 수 없는데 예외 규정이 있었죠. 그 예외 규정 하나가 얘예요. 왜 미등기라는 거야?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법원 결정이나 법률 규정 때문에 등기를 못한 거니까 너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다? 장기부의 특별공제 받을 수 있고 비과세 감면도 되고 기본공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규정인 거죠.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 얘가 정답이고요. 4번은 등기된 토지 건물의 경우는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 3년 이상인 거죠. 그죠? 맞고. 5번은 양도 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부여 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을 한다. 그죠? 맞죠? 정답은 3번이에요. 그죠? 자, 넘어가서 18번 문제 하나 보죠. 18번. 18번 있죠? 그거 하나만 더 풀겠습니다. 18번. 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죠? 1번. 2주택을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고 다른 자산이 없다면 각각에서 연 250만 원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집이 두 개인데 하나는 이번 연도에 팔고 하나는 내년에 팔았다는 얘기죠? 같은 연도에 팔면 묶어서 250이에요? 1년에 250이니까 연도를 달리했으니까 각각 250. 2번.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장기부의 특별공제 적용이 된다. 2주택자도 장기 되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약간 이 문제는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조정지역은 예외예요. 조정지역은 안 되는데 2주택은 안 되죠. 근데 요거는 이제 원래는 이게 나오면 어떻게 나와야 돼? 이제 가로치고 조정지역의 경우는 예외, 제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때 이 문제는 그게 이번에 개정이 되는 거라 없는 거죠. 근데 원칙적으로 2주택 이상도 뭐가 돼요? 장기 보유 됩니다. 조정지역은 안 되지만 원주는 되는 거죠. 장기 보유. 그죠? 3번.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가 충족하면 비과세가 된다. 그렇죠? 왜? 두 개인데 하나 팔고 나중에 파는 건 1주택이잖아. 걔가 2년 부유했어. 그럼 비과세죠. 그렇죠? 4번.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인 경우 양도세율은 6에서 40 아니고요. 1년이면 42%죠. 그것도 규정해야죠. 40. 만약에 올해 시험에 40 나오면 틀려요? 42%. 이거 정답은 이때 당시는 맞는 지문이었죠. 근데 42로 고쳐주시고 5번이 틀린 거죠.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당 실거래가 확인할 수 없어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한대. 그러면 순서 매감기죠. 매감기. 일단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틀린 거고 얘는 환산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환산은 취득가액의 경우만 매감환기로 가는 거고 얘는 매감기. 순서 절대 바뀌면 안 된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틀린 거죠. 환산은 취득가액만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 4월 강의 끝나면 나머지 안 한 거 다 풀 겁니다. 다음 주에 명절인데 명절 잘 보내시고 열받는다고 또 남편하고 또 싸우고 이혼한다고 하지 말고 그죠? 시험 끝나고 해야 됩니다. 지금 이혼하면 자기 돈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까지 쭉 참으시고 명절 잘 보내시고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